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제는 뭐 깊이 있는 내용들은 앞으로 한다 그랬으니까 어디 있는 거 체크만 간단히 할게요. 바로 이제 325페이지 보시면은 뭐 대지 넘겨보세요. 보시면은 제 326페이지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참고에 공작물 중에서 뭐가 나오죠? 신고 대상. 여기 있잖아요. 건축이라고 보기에는 약하지만 그렇다고 책걸상처럼 취급하기에는 좀 강해. 그죠? 이런 것들은 뭐라고 일단은 신고하자. 물론 대수선도 있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지엽적이기 때문에 나중에 해도 돼요. 자, 밑에 이제 326페이지. 그 페이지 뭐가 나옵니까? 건축법을 공부하면서 건축을 모른다? 말이 안 돼요. 시험 잘 나와요. 잘 나와요. 자, 건축이 뭐겠습니까? 다 같이 시작. 신축, 중축, 개축, 재축, 이전. 신증, 개, 재, 이. 그러면 읽고 이해하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니까 저를 볼까요? 자, 이제 그림으로. 뭘로요? 그림으로 할게요. 그림으로 이해되면은 그 이해된 걸 그대로 책을 읽어보면 쏙쏙 들어옵니다. 들어와요.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신축. 두 번째 중축. 세 번째 개축. 네 번째 재축. 마지막으로 이전이죠. 요거는 오늘부터 시험장 갈 때까지 내가 똑같이 계속 할 겁니다. 반복해서. 저는 한 번 강의하면 똑같이 합니다. 지난번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헷갈려 안 됩니다. 똑같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똑같이 하더라도 한 번 한 농담은 안 합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하면 안 되잖아요. 똑같은 거를. 근데 오늘도 준비해 왔는데 지금 언제 할까 지금 하고 있어. 언제 할까? 분위기가 아직 안 났어. 분위기가 안 났어. 아직. 뭐 안 했다. 그럼 분위기 엉망인 거야. 아시겠죠? 분위기 살리고 해야 됩니다. 자, 신축은 뭐냐? 말 그대로. 자, 빈 대지에 아무것도 없는 대지에. 건축법은 일단 지목이 대지라는 걸 전제하에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전제하에. 빈 대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이렇게 축조하면 이건 그냥 신축이에요. 아시겠죠? 또 여기 대지 위에 기존에 조그만한 부속 건축물이 있어요. 이게 창고가 되었던 너무나 철거하기 너무 아까운 거야. 한지 얼마 안 돼. 오히려 있는 게 나아. 그러면 내버려두고 여기다가 옆에 주된 건축물을 이렇게 다시 축조한다면 물론 이것이 그 대지에 한해서 건폐율과 용적률이 전부 다 합법적이라는 걸 전제하에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신축. 자, 그러면 중축은 뭐냐? 중축은 이미 대지 위에 건축물이 있어요, 없어요? 이미 건축물이 있는 상태에서 위로 증가하든 옆으로 증가하든 일단은 증가하면 증축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요, 옆으로 증축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옆에 덧붙여가지고 하는 거니까. 근데 거의 안 합니다. 하려면 위로 하지, 위로. 하여튼 위로 증가하든 옆으로 하든 하게 되면은 뭡니까? 바닥 면적이 증가하고 할 겁니다. 바닥 면적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층수가 증가하고 연면적이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높이도 증가하고. 그렇죠? 뭐든지 증가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증축이고. 아니면 나 위로 옆으로 안 할란다. 여기다가 놓고 건축물이 있는데 옆에다가 그냥 이렇게 부속 건축물 이렇게 한다. 하지만 이거요, 그 부속 건축물이 아니고 이게 이 크기 내에 별도로 이렇게 해도 관계없습니다. 별도로. 요거 낮게. 아시겠죠? 왜? 어차피 대지 안에 합법적인 건폐율과 용적률을 범위 안이라면은 기존 건축물보다 같거나 아래. 아시겠죠? 뭐라고요? 중축이다.
요것도 되고 아니면 여기다 조그만하게 이렇게 하든지 간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는 뭐냐면 부속 건축물이고 얘는 별도로, 별동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증축이다.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니까 이해가 되죠? 예, 됩니다. 그럼 개축은 뭐냐? 개축은요, 고칠 게 건축주가 인위적으로 고치는 겁니다. 아시겠죠? 얘는 철거하는 거야. 재축은 뭐냐? 자연재해. 자연재해로 멸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축은 건축주가 인위적으로 뜯어 고치는 것이고, 재축은 사람의 힘이 아니야. 신의 영역, 태풍으로, 그죠? 예, 바람으로 무너지는 겁니다. 하지만 용어는 다른데 행태는 같아요. 행태는. 자, 그럼 잘 보세요. 두 개 있는데, 기존에 만약에 건축물이 이래 있다 가정하자고, 이렇게 크게 있어요. 있는데, 가령 만약 3층 건축물이다 가정하자고요. 근데, 자, 건축주가, 나 이거 건물 오래돼가지고 1층만 내비두고, 3층 철거, 2층도 철거하자. 1층은 내비두고, 멸실, 태풍 불어가지고 3층, 2층 날아갔어요. 1층만 냅두고, 용어 정의만 다르지 행태는 같다 그러지, 그죠? 만약에 인위적으로 철거했다면 이거는 전부 철거요, 일부 철거요? 그렇죠, 일부 철거죠. 일부를 철거한 것이고, 이게 멸실되었다면 전부 멸실, 일부 멸실. 그렇죠. 그러니까 순서 쓰는 겁니다. 일부 멸실이라고 부른다. 근데 전부는요, 전부 멸실이지만 전부자를 안 붙이고 그냥 멸실. 아시겠죠? 예. 또 그냥 철거하면은 전부자가 안 붙으면 전부란 얘기예요. 야, 우리 앞집 건물 철거한대. 그거 전부 다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부자는 붙여도 전부고 안 붙여도 전부다. 그러면 얘를요, 어떻게 하느냐. 자, 이제 얘를 똑같이 요 범위 안에서 현재 1층은 현재 이쪽, 그죠? 현재 있는 겁니다. 있는 것이고요. 이 상태에서 자, 2층까지만 딱 건설하고 안 했어. 왜?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개축과 재축은 기존에 있던 건축물 범위 안에만 합니다. 안에만. 초과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2층까지만 해도 어차피 기존 범위 내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뭡니까? 일부 철거하고 나는 2층까지만 했다고 결론적으로 했다면은 얘는 뭐라 불러요? 얘는 개축이라고 부르고, 얘는 뭐라 부르죠? 재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하는 김에 3층까지 하지 뭐. 해도 마찬가지야, 그죠? 왜? 기존 건축물 범위 아니니까. 그죠? 그러면 요거는 이제 있는 것이고요. 요까지는 무조건 뭐라고요? 개축 또는 재축입니다. 그런데 다 짓고 난 다음에, 야, 남아도는 건 돈밖에 없어요. 우리 집 냉장고 열면 돈밖에 안 나와. 음료수 없어. 한 층 더 올려. 라고 한 층을 만약에 더 올렸다 가져가자고 이렇게. 자, 뭐라 부를까요? 예? 왜? 예? 아니, 신축은 말이 안 돼, 그러면? 왜 무조건 증축을 얘기할까? 잠깐 대기. 좀 이따가 무슨 말 하나 지켜볼 겁니다. 자, 여기까지. 대기. 자, 이제는 똑같으면 똑같아요. 똑같은데. 자, 똑같이 만약에 3층 건축물을 똑같이 있는데, 있어요. 자, 전부 철거입니다, 이제. 전부 철거. 또는 뭡니까? 전부 멸실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착착착착착착.
똑같은 입장에서 같은 규모 범위 안으로 갑니다. 이렇게 가요. 자, 요거죠, 그죠? 자, 1층만 했습니다. 1층만 해고 끝. 얘는 뭐예요? 신축. 아니, 기존 범위 안에 개축이지. 잠깐만요. 아침을 안 먹을 다행이지, 먹었으면 최고였네. 무조건 뭡니까? 기존 건축물 규모 범위 안에는 무조건 일부든 전부든 철거했다면 얘는 뭐라 불러요? 개축이고, 얘는 뭐라 불러요? 얘는 재축이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림을 하는 겁니다. 말로 뺑내 읽으면 뭐예요? 읽는 건 그림은 제가 그리고 읽는 건 여러분이 하세요. 자, 그러면 2층까지다 했다. 여기까지 했어도 마찬가지, 그죠? 그래도 똑같아요. 3층까지 해도 똑같아요.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갔어요. 자, 요럴 때는, 자, 요것도 색깔을, 요것도 똑같이 합시다. 빨갛게. 색깔을, 요렇게. 올라가면 똑같이, 그죠? 올라가도 그래도,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자, 이거 뭐라 불러, 그러면? 어? 얘 증축이야? 얘는 뭐야? 증축, 아까 여기 신축이라면서, 증축이라면서 참, 아까 전에. 뭔가 같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빨리 얘기해봐. 이게 뭐예요? 이거 찍어봐. 증축. 틀리면 일단 쪽팔린 거 이제. 증축. 얘는 뭐예요? 신축이야? 그죠? 내가 틀리면 내가 안 쓰겠지, 그죠? 맞아요. 쉽게 아는 방법이 있어요. 얘는 뭡니까? 헌 건축물 위에 올라갔잖아. 증축이요. 얘는 뭐 전부 새 건물이잖아. 신축. 물론 요 범위 안에는 개축 또는 재축이지만 올라가면 헌 건물 위에 올라갔기 때문에 증축. 얘는 전부 새 건물 신축입니다. 그러니까 증축과 신축이 이러한 경우에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 둘, 세 가지. 하나, 둘, 세 가지. 아시겠죠?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고. 그러니까 방금 그렸던 요거에 대해서 시험에 언급되겠죠. 그렇죠? 예. 근데 알고 나면 별거 아닙니다. 그러면 이전은 뭐냐? 이전은 같은 대지 안에서만 움직여야 돼요. 다른 대지가 아닌 같은 대지. 이 네모난 이 학원 이 네모난 것이 하나의 대지면은 건물이 여기 있다가 여기로 옮겼다. 이게 뭐요? 이전이죠. 단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말고 그대로 옮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건축 공법상 거의 컨테이너 박스 아니면 힘들죠. 그죠? 예. 근데 주택을 살짝 조금 틀어도 이전입니다. 이전 그런 것들. 그러니까 같은 대지 안에서 옆으로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이렇게 이전한다. 이게 뭐라고요? 이전이에요. 다른 대지가 아닙니다. 다른 대지로 가면 뭐라 부를까요? 만약에 다른 대지. 응? 만약에 이게 A 대지야. 만약에 요 건물을 B라고 하는 대지로 이렇게 옮겼습니다. 이거 뭐라 불러? 신축? 증축? 신축? 답 뭐야 빨리? 왜 신축이야? 만약에 여기에 부속 건축물이 있으면 어떡할 거야? 이 대지에. 그래도 신축. 뭐 이런 게 다 있는. 잘 보세요. 현재 이 상태는 신축이죠, 그죠? 근데 옮기는 대지가 부속 건축물이 일이 있어. 여기 딱 옮기니까 시에 가정합시다. 이거야. 얘는 뭐야? 증축이 증축. 증축이잖아, 증축.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잠깐, 잊지 말고,
이렇게. 그러면 기존에 요거 신축 맞아요. 맞는데 기존에 이래 있어. 이래 있는데 얘 옮기니까 요거야. 이건 뭐야? 그렇지. 그러니까 옮기는 다른 대지의 상태에 따라 가지고 신축일 수도 있고 증축일 수도 있다는 얘기야. 얘는 뭐라 불러야 돼? 신축 또는 증축인데 시험에 안 나와. 아시겠죠? 참고만 해. 나온 역사가 없어요. 다만 실무적으로는 배운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뭐만 하면 돼? 요거. 이전. 과거에 이전 대신에 이축.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네. 그러니까 이전을 이축으로 이렇게 좀 꼬신 적이 있는데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냥 이전. 있는 그대로.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그러니까 글로 읽는 것보다 그림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 그림을 내가 아마 몇 번 쓸 겁니다. 여러분들도 복습할 때는 그림으로만 알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그림을 이해한다는 전제하에 책 잠깐 보겠습니다. 1번. 박스 안에 신축. 건축물이 없는 대지. 그죠?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 맞죠? 그죠? 예,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증축.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 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를 늘리는 것. 개축.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죠?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건데, 그거 보시면 첫 번째 줄에 전부 또는 일부잖아요. 일부인데 도대체 일부 철거는 요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일부 철거는 도대체 얼만큼을 철거해야 일부 철거로 보고 종종 규모 범위를 했을 때 개축 뭐냐, 창문 하나 딱 뜯은 거 가지고 고쳐가지고 개축라고 말하기에는 좀 약하잖아요. 요겁니다. 줄거세요.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요겁니다.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인데요. 자, 저를 봐요.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종류가 몇 개죠? 4개. 그래서 한 종류, 두 종류, 세 종류, 네 종류인데 이 중에서 3종류 이상은 철거해야, 면적과 개수에 한계없이. 만약에 무슨 내력벽 뭐 조금 했다, 기둥 1개 했다, 보 1개 했다, 종류별로 몇 종류? 3종류. 3종류 이상은 철거해야 일부 철거로 보겠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기둥 1개, 보 하나, 지붕틀 하나, 맞죠? 근데 뭐 기둥 5개, 보 5개 끝, 이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조건 종류별로 3종류 이상 그 얘기입니다. 거기가 셋 이상이 3종류로 말하는 겁니다. 다음에 재축은 뭐냐? 건축물이 천재지변이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제어를 뭡니까?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그랬죠. 나오죠, 그죠? 뭐 등등 읽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전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걸 말한다. 저를 보세요. 현재 이러한 내용들은 책이 없죠, 그죠? 없잖아요. 법이 없습니다. 근데 시험 잘 나와요. 이러한 내용들 때문에 그래서 요약집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든 요약집은 내년도 한 4월쯤 나오는데 그때 이제 여기 없는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예. 많이 좀 사주세요. 자, 남는 것도 없어요, 이거는. 하여튼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이게 뭐라고요? 바로 건축이라고 한다. 굉장히 중요하다. 그 밑에가 뭐라고요? 대수선인데 이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이건 뭐 지엽적인 거라 뭐 그대로 암기하는 겁니다. 나중에 볼 수 있도록 하고요. 3번 건축물의 용도가 있는데 딱 넘겨보세요. 와, 그죠? 이거 해야 돼요. 안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만 하겠습니다. 이것만.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이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중요한 것들만 골라서 할 겁니다. 하겠는데, 실무 가서는요, 이거 모르면 중개 못해요. 상가 중개 못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상가, 주택 말고, 이런 빌딩들, 일반 빌딩 건축물들을 등기부 띄워보면, 이 건축물이 5층 건축물이면은요, 요만한 네모 박스 해가지고 5개가 착착착 나와요. 1층은 무슨 근생시설, 뭐 2층은 뭐 다 나옵니다. 그걸 모르면 중개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모르면은 책 봐야 돼요. 그리고 법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이것만 맹신하면 안 됩니다. 항상 법률과 비교해가지고 찾아봐야 돼요. 봐야 돼요.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하나만 예를 들면은 다음에 하겠지만 거기 3번 보시면 일종 근생 있죠. 거기에 4번 봐, 4번. 뭐가 나옵니까? 파랗게 된 거. 한의원. 이 한의원 때문에 중개사고 낸 적이 내가 2번 봤어요, 2번. 그러니까 공부할 때는 해놓고 난 다음에 막상 실무 가면은 참 이게 적용하기가 힘든가 봐. 그래서 한의원을 소개해줬는데 허가가 안 나와. 왜? 딱 띄보니까 이종 근생인 거야. 허가 안 나와요. 왜? 한의원은 일종 근생이어야 돼요. 일종 근생. 그런데 저를 보세요. 만약에 띄워보니까 1종과 2종 없이 그냥 근생이 있어요. 그거는 1종, 2종 다 되는 겁니다. 그게 좋은 거예요. 1종은 1종만 되는 겁니다. 주의하세요.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은 공부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지만 실무 가가지고는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은 단독과 총 몇 개냐면요. 29개예요. 용도가. 1년부터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번호 얘기하면 읽어주세요. 1번,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총 몇 개죠? 29개. 이거 다 외워야 됩니다. 29개. 제목을 다 외워야 돼요. 외우지 않으면 밑에 쌍가로 4번의 용도 변경을 풀 수 없어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방법이 있으니까 아시겠죠? 네. 언제 하냐? 다음에. 자, 앞에 가겠습니다. 요거 여러분들이 29개 어떻게 봐?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딱 5분만 딱 강의하면 다 외워집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이거는 주택법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건축물 용도 중 첫 번째 단독주택. 주택의 종류가 4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밖에 나가면 흔히 볼 수 있는 단독주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중주택, 그리고 다가구, 또 하나 공간. 일단 적어놓고 갈게요. 두 번째 공동주택, 첫 번째 뭐예요? 아파트. 그 다음에 연례주택, 그 다음에 다세대주택, 마지막으로 기숙사. 먼저 우리가 이제 구분할 때 일단은 단독주택은 건물 하나에 등기가 하나입니다. 그렇죠? 뭐라고요? 일물 일등기예요. 일물 일등기. 얘는요, 일물 다등기인데 일물 다등기라고 안 부르고
구분 건축물, 구분 등기. 그죠? 구분 등기. 요로 부르죠. 그러면, 단독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그냥 단독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중에서 다중주택은요, 우리가 옛날에 과거로 말하면은 지금은 좀 드문데, 왜 사시님, 행시님, 뭐, 외시 공부하려고 시골 가가지고 왜 머리 싸매고 공부하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집들입니다. 일종의. 그 다음에 다가구는 뭐냐? 원룸촌에 있는 원룸 건축물이 대부분이 다가구야. 다가구. 원룸이라는 말은 없어요. 주택법상 그런 용어 쓰기 때문에 이제 원룸형 주택이 있긴 있지만 건축법상 원룸은 없습니다. 뭐라고요? 다가구. 공간은 뭐 공무원들이 그 임기 기간 동안 사는 집, 임기 마치고 끝나면 집 비워주고 나가야 됩니다. 그거를 단독주택으로 분류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 이것이 주택법으로 하게 되면은 요거 맨 마지막에 있는 얘만 빼고 주택법은 3가지만 단독입니다. 건축법은 4개입니다. 주택법은 뭐라고 몇 개? 3개인데 마지막 4번째 것만 빼면 돼. 그 다음에 아파트. 알죠? 그죠? 아파트. 연립, 다세대.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법상은요, 기숙사 얘만 빼면 돼, 그냥. 그래서 건축법은 4개. 주택법은 각각 4번째만 빼고 3개씩. 주택법 시간에 배울 겁니다. 그러면 단독은 일반적인 단독이니까 뭐 시험에 나올 건 별로 없고요. 잠깐 보겠습니다. 1번 단독주택에 1번 단독주택. 그죠? 같은 거 아니면 그 중에 포함되는 겁니다. 2번은 뭐냐? 다중주택. 다음의 요건 모두를 갖춘 주택을 말한다. 1번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두 번째,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쉽게 말하면 뭡니까? 방은 다 있는데 뭐 욕실은 공동사용, 화장실 공동사용 하잖아요. 이런 것들, 빨래 공동, 방만 있고. 쉽게 말해 옛날 아까 말한 사시, 외시 공부하는 사람들이 어떤 뭐랄까 그런 어떤 공부하는 그 건물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 고시원. 그 기억이 안 나가지고 고시원. 고시원 건축물. 요즘은 좀 변질돼가지고 일반 상가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옛날 어떤 단독 있죠? 큰 고시원 건물. 그런 것들을 연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긴 하지만 뭐 치사, 시설은 설치되지 아니한 것. 이런 것들인데. 그 다음에 중요한 건 3번 동그라미 맞어요. 3번이에요. 한 개 동에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 면적 합계가 바합.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 물론 지하층 제외하고 3계층 이상. 제가 그걸 항상 쓸 때는요, 층수를 내가 먼저 씁니다. 얘는 뭐죠? 3계층 이하이면서 동시에 바닥 면적의 합계가 얼마? 33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3계층은 앞에 줄임말입니다. 항상 3층은 의미 없습니다. 3계층. 주택으로 쓰이는 개수만 몇 개? 3개 이하. 그 뜻입니다. 그 위에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계층 이하. 1층이 식당이다. 가령 2층이 주택, 3층이 주택, 4층이 주택이다. 4층 건축물이면서 동시에 3계층이잖아요. 그럼 맞아요. 하지만 총 면적이 얼마? 각 1층 바닥, 2층 바닥 전부 바합이 330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4층까지 못 줘요. 그러니까 뭐 좁게 짓지 않는 이상은. 여기에 이제 왜냐면 실무적으로 이렇게 뭐 내용 나오지만 이론적인 것들도 물어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일단 이론적인 것이 정리가 돼야 이게 어떤 주택인지 우리가 알아맞힐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다가구. 한마디로 뭐라고요? 원룸촌에 있는 원룸 건축물들은 볼 거 없어. 등기부가 하나야? 그럼 100% 다가구요.
저 층수별로 따로 돼 있네. 1층하고 2층하고 구분 등기돼 있네. 볼 거 없습니다. 그거 뭡니까? 다세대. 아시겠죠? 다세대. 그러니까 이건 다가구. 이는 뭐요? 다세대. 다세대. 그러니까 다가구는 단독이고요. 다세대는 공동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원룸 건축물 있잖아요. 원룸 건축물이 이래 있으면 가령 보통 이제 요즘은 4계층, 뭐 3계층 많이 있지만은 얘는요 3계층이거든요. 왜? 보통 겉으로 보기에는 4층처럼 보이지만 1층은 뭡니까? 필로티로 된 뭡니까? 주차장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하나, 둘, 셋 요겁니다. 이게 그냥 100% 뭐라고요? 다가구. 이것이 과거에는 일이 안 했습니다. 주차장법이 계속 강화되다 보니까 건물 지어놓고 밖에 이 땅만 가지고 주차 확보가 안 되니까 이렇게 자꾸 하는 겁니다. 안 되니까. 이제는 뭐 한 가구 차가 있다 보니까 안 돼요. 맨날 싸우잖아요, 사람들. 이게 뭐라고요? 이게 다가구. 그런데 어떤 건축물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다시 한번. 이렇게요. 이래 있는데, 자. 만났네. 이런 식으로 있는데, 여기는 원룸들이요. 쉽게 말하면 볼 거 올라가니까 뭐 이렇게 하나, 몇 개 쪼개서 이렇게 쪼개. 101호, 뭐 104호,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얘는 보니까 그냥 101호, 100, 201호, 301호, 401호. 딱 가보면 그냥 30평 정도 크단 말이죠. 그죠? 이런 것들은 보니까 1층 등기부 따로 돼 있고, 2층 따로 돼 있습니다. 이거는 공동택입니다. 볼 거 없어. 이게 뭐요? 다세대 확률이 커요. 그러니까 원룸촌 가면은요, 다가구하고 다세대밖에 없어요. 대부분이 뭘까요? 다가구.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다가구는 책 보세요. 나오죠, 그죠? 다가구 밑에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얼마라고요? 물론 지하철 빼는 겁니다. 3계층 이하이죠? 이하이고요. 다만 1층 전부 또는 일부를 1층을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원룸 가보시면은 1층 전부가 필로티인 경우 있지만은 한 반 정도, 3분의 2는 필로티인데 나머지 3분의 1만큼은 쓰는 것이 주택이 아니고 편의점 또는 뭐 세탁소, 그죠? 이렇게 하면 빼줘요. 주택이 아니면 그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보시면 고민해 보세요. 2번 한 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 면적 합계가 얼마라고요? 66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얘는요 다가구는 3계층 이하이면서 플러스 얘는 뭐야? 다 합이 얼마요? 얘는 66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다르죠? 좀 더 크죠, 그죠? 얘가. 그죠? 자, 330 몇 평이죠? 100평. 배웠잖아요, 그죠? 예. 제곱미터를 얼마 곱하죠? 0.3025. 이게 뭐예요? 평. 그러니까 330을 해주면 되겠죠. 일반적으로 이제 반대로 평을 3.3058까지. 이거 뭐예요? 제곱미터. 근데 이게 100% 같지 않아요. 약간 오차가 나옵니다. 수수점 나와요. 그래도 이건 200평이죠, 그죠? 200평. 그러면 공간 됐습니다. 없잖아요. 그 다음에 다가구에 3번 보시면 나오죠? 19세대 이하일 것. 그러니까 원룸 가잖아요? 다가구라면 호수 아무리 세도 19개까지밖에 없어요. 많아도. 아시겠죠? 19개까지밖에 안 된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원룸으로 다 하니까 이거 20개 넘어가야 할 것 같아. 그러면 그걸 투룸으로 해요. 개수 맞추기 위해서. 원룸,
투룸, 쓰리룸 그런 식으로 하죠. 공간 됐고요. 자, 그 다음에 공동주택에서 아파트는요, 바닥 면적과 관계없이 층수로만 구분합니다.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몇 개 이상에는 5계층, 5층 아니에요. 5계층 이상입니다. 5계층 이상. 나오죠? 이 아파트. 먼저 그 위에 잠깐 보겠습니다. 그 위에. 자, 두 번째 줄 끝에 보시면 아파트나 연립주택에서 층수를 선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합니다. 하지만 다세대 주택에서 층수를 선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층수를 선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그러니까 아파트와 연립은 1층을 100% 전부 주차장으로 써야 빼주고요. 다가구와 다세대는 뭡니까? 얼마? 일부. 그렇죠? 일부 쓰고 일부만 주택으로만 안 쓰면 되는 겁니다. 다르죠, 그죠? 아직까지 방금 읽었던 요 내용이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그래도 참고를 하라 그 얘기죠.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몇 개층? 5계층 이상이고요. 자, 연립은 뭐냐? 연립주택은 최소한 아파트보다 층수보다는 낫겠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뭡니까? 최대 4개, 내가 힘이 세면 다 부러지네. 4계층 이하이면서 동시에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연립인데, 다세대 층수의 조건은 같습니다. 4계층 이하이면서 바닥 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는 다세대입니다. 그죠? 저를 보세요. 여기 1, 2, 3, 4. 4계층이죠, 그죠? 근데 전부 합해가지고 1층 바닥 면적, 2층, 3층, 4층 다 더하니까 660 이하면 얘는 뭘로 불러요? 다세대. 넘어가면 그때는 연립이에요. 그러니까 660 초과 안 되게 건물 짓겠죠? 그러니까 다세대 건물 아무리 봐도 크기가 다 고만고만해요. 이해되시죠? 이런 것들 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하지만 막상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실무 가서 이렇게 원룸 건축물들을 많이 보게 되고 준비하게 되면은요, 일단 눈으로 딱 보면은 그게 100% 맞지 않아도, 아, 쟤는 다가고 되면 알아요. 거의 맞으면, 아, 얘는 다세대야. 연립은요, 꼭 최소 2동 이상 짓지 한 동 앉아요. 그죠? 다세대도 보통 한 동이지만 대지가 넓으면은 2동까지. 똑같이 101동, 102동 하잖아요. 그죠? 하지. 연립은요, 여러 개 동 짓거든요. 근데 요즘은 거의 안 짓죠, 연립이. 왜 그럴까요? 메리트가 없어요. 돈벌이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안 할 뿐이다. 기숙사야, 뭐, 우리가 이제 학교, 공장 기숙사를 말하는 거니까요. 나오죠, 그죠? 거기, 4번, 기숙사. 됐죠. 그러면, 우리가, 자,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자, 일단은 전부 다 이제 1층, 2층, 3층, 자, 전부 다 주택이라 가정하고요. 전부 다 가정하고, 이러면 다 맞추겠다. 전부 다 이게 100이다, 100. 자, 1층에 바닥 면적 100, 2층도 100. 3층도 100입니다. 아시겠죠? 주차장 없음. 그냥 전 100 가정합니다. 자, 현재
이 건축물은 이 중에서 뭘까요? 예? 그러니까 따져보라니까요. 그분 다중만데 현재? 그러잖아. 현재 이거 뭐 이건 얘는 상대식이죠, 그죠? 상대식이죠. 이거는 밥이 얼마입니까? 300이죠. 그럼 뭐도 되죠, 이 상태에서. 이거는 일단은 다중도 일단은 조건이 맞잖아요. 또 뭐도 맞아요. 다가구도 맞잖아요. 맞잖아요, 현재. 그죠? 또 뭐도 맞아. 뭐도 맞아. 다세대도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험에 이렇게 못 내. 못 내는 거야. 만약에 문제에서 이 건축물은 공동으로서 답을 얘기 그러면 그렇죠? 못 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바꿔볼게요. 자, 이제는 200. 최소한 이제 뭐 아니죠? 일단 얘는 이거 맞죠, 그죠? 이거 얼마죠, 얘는요? 600이죠, 그죠? 자, 그러면 이게 뭐야? 일단은 조건에 맞는 게 뭡니까? 또 다세대죠, 그죠? 근데 만약에 이게 시험 나왔다면, 실무 나가면 이 건축물은 분명히 둘 중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험에 내지 못하지. 왜? 단독으로 알려주면 답을 다각으로 알려주는 것이고, 이 건물이 공동이라고 표시하면은 다세대라고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문제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근데 분명히 얘는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알아? 등기 보고 알아요. 어떻게 알았어? 이거는 등기부 띄봐야 아는 거야. 시험에 나왔는데 선생님 이거 등기부 띄고 올게요. 말 못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못 내는 거야, 이 문제를요. 만약에 이것이 한층 더 올라가서 만약에 올라가서 4층이에요. 이렇게 만약에 문제가 나왔다면 얘는 뭘까요? 무조건 뭐야? 일단 사계측이죠, 그죠? 사계측이면은 얘는 일단 뭡니까? 연립반이면은 다세대인데, 자, 800이잖아. 얘는 뭐야? 연립.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계산 문제가 나오면 따라합시다. 무조건 정답은 연립이다. 지금까지 연립밖에 못 내는 거야. 다세대로 내면 다가구랑 중복되고, 물론 더 적게 내면 또 다중과 중복이 돼. 5계층 내면 답은 아파트고.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보지 말고 그냥 연립 찍으면 돼, 그냥. 한동안 나오다가 지금 안 나와요. 그러니까 출제한 사람도 그것도 모르고 낸 거야. 아유, 멍청 진짜. 그것도 몰라. 하지만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우린 좋은 거야. 요것들이 머리 쓴다고 해서 안 내. 그러니까 얘는 뭡니까? 무조건 연립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안 내고, 여기 있는 거 있잖아. 이론적으로 이게 연결된 것이 맞네, 안 맞네. 요거 내는 겁니다. 내고. 요거는 전부 다 이론적으로 알고 있어야지만 푸는 거잖아요. 그림을 안 내. 근데 옛날, 십몇 년 전 기출문제 보면은 요 문제 있어요. 있다? 언제 읽고 있어? 연립! 지금 답이, 걔가 답이에요, 그냥. 연립밖에 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다른 건 절대 못 내요. 그러니까, 연립과 다세대, 층수 규정은 같지만, 시험 볼 때요, 이것이 다음 중 주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아라. 그러면 1번, 다가구 주택이란 층수가 어떻고 나오고, 항상 정답은요, 대부분 연립과 다세대를 바꿔냅니다. 연립주택이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계층 이하이면서 바닥면 작대가 660 이하이다. 틀렸잖아요. 또는
다세대 주택이란 또 연립을 딱 집어넣는 겁니다. 왜? 비싸니까. 근데 뭐가 틀리죠? 바닥면 작계가 초과하면 뭐요? 연립이고, 만약에 이하면 뭐요? 다세대다. 그러니까 연립은 초과, 다세대는 이하이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러냐? 연초다이다. 담배 피면 죽는다. 그 말이야. 따라해. 연초다이. 연초다이. 뭔 뜻이라고요? 담배 피면 죽는다. 몇 년 뒤? 40년 뒤에. 따라합니다. 연초다이. 연립은 초과, 다세대는 이하. 왜? 층수 규정은 같으니까. 그래서 요것만 좀 알아두면 되겠다. 그래서 이번 파트에서는 요 정도만 알아도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요, 제가 시험 날만한 거 골라서 할 겁니다. 할 거니까. 예,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